그렇다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선함 같은 것들로 새로운 콘텐츠에 문이 되어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어느 일정한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악덕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았지만 또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이제 그것은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겠죠.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출신이거든요.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MBC 대학가요제. 네, 오디션 프로그램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강변가요제나서 한번 떨어졌고. 떨어졌어? 네. 그리고 말씀 안 드렸죠. 대학가요제에 나간다는 거는 그 당시에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그 파고다 헤비메탈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배신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마음의 빚을 아직도 지고 있는데 대학생만 음악합니까? 근데 대학가요제라는 것 자체는 넌센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사부님한테 말도 못하고 꽁꽁 숨기고 몰래 나갔는데 당구장에서 보셨는데 제가 대상을 타는 바람에 용서를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대학가요제라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대학가의 문화와 음악이 기존 가요계하고 너무 많이 달랐다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됐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대학가요의 출전자들이 기존 가요계하고 비슷한 노래들로 점점 나오면서 어느 날 또 반주 테이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혹은 대학가요제 가치는 사실은 소멸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새로운 관점이라든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전히 시청률에 쫓기는 대박 장사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프로듀서라는 것은 비즈니스맨이면서 한편으로는 반쟁이 아닙니까? 반예술가, 반비즈니스맨인데 비즈니스맨들은 가득한데 쟁이들은 다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시스템이 순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감동을 줬던 뭐 해외의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저 사람이 여기 나와서 뭘 어쩌자는 거임 킥킥킥 이런 장면들이 점점점 요즘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한가락하겠는데 이런 모습들로 점점 똑같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사실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음악계 획을 걷던 분들이 사실 70년대 말에 거의 종족을 감추십니다. 예. 감추시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의 진보에 관해서 어떤 맥이 끊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 유교로 치면 조상이 없는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미국의 밥 딜란이나 뭐 에릭 클랩튼이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가를 저는 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그런 사람 등장하면 안 돼, 막아야 돼. 누군가가 그런 분위기의 긴 세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심사를 받는 네네. 그런 이제 자격으로 네. 나가시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서 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네. 심사위원들이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를 했을 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 제가 오페라 노래 부르는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웃든가 아니면 감동하든가 뭐 어떤 종류의 반응이든 괜찮아요.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분야이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박할린 감독이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외국의 포맷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가지고 온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 경쟁 구도라든가 어디에서 시청률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시청률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두 개 중에 하나가 쌈질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쌈 구경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더 훌륭하지만 잡기 어려운 방법이 가슴이 철철 끓어넘치는 감동을 잡아내는 것인데 예.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쌍스럽고 편한 방법 쌈딱 만들어서 싸움 붙여서 그걸로 사람들을 싸움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는 등수 매기고 머리에다가 표말 붙이고 예.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할린 감독 같은 분이 심사위원이 아니고 프로듀서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현장 프로듀서들은 바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우리나라 문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청률 따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숫자 몇 개가
예술가이자 동시에 크리에이터이자 비즈니스맨들인 프로듀서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두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제일 짜증이 났던 것이 가서 독한 말 해달라. 센 말 날려달라. 제가 무슨 성격 파탄자예요. 안 그래도 성격 더럽다고 소문나 있는데 죽겠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저희 사부님이 나가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다고 박수치고 시청률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프로듀서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면 시청률은 나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요즘 팔리고 있는 저런 스타일이 아닌 쟤를 뽑았다간 시청률이 안 나올 거야. 사람들이 이건 안 볼 거야라는 그 안에 함몰되고 11.2, 6.4 그 숫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예술 컨텐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청률은 지금은 이 정도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소명인 것 같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돈도 안 대주고요. 예. 네, 신해철 씨는 출연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가수가 아니다라고 답하겠다라고. 그게 이제 항상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제가 천만 악플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제 트위터에 예. 뭐 추천을 하면은 뭐가 섭외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천을 열심히 해서 섭외가 들어오면 출연을 하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가수 아닌 걸로 합시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예. 문장만으로는 어떤 심경인지 다들 아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가수 나는 아닌 걸로 합시다. 라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고 예. 애시당초에 프로 가수들을 직업 가수들을 데려다가 등수를 이마에다가 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음악인으로서는 유쾌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저 스스로가 고등학생 때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보컬 포지션을 맡으면서 음악을 한 입장으로 가창력 가수만 죽어라고 나대는 사회에서 나 같은 케이스도 음악을 할 수 있어라는 케이스로 남고 싶었지. 예. 제 초반에는 노래 그 모양이더니 요새는 노래 곧잘 잘해.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그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그 가수들은 제가 저 사람들이 진짜 가수야 라고 인정하는 제 동료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무사는 천하를 위해서 싸우지만 검투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동료를 찌릅니다. 프로 가수들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치고받고 자 싸운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거 이제 일종의 쇼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그 가수들처럼 되려고 오디션 한 거잖아요. 이미 된 사람들이 이제 뭘 더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칼 들고 검투사 분장하고 들어가서 찌르고 싸웠으면은 대중은 아, 우리도 여기서 명예심사위원이구나 하고 즐겼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나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오늘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사실은 결론 문장인데 모든 것이 운용의 묘에 달려 있고 그 현명하게 요만큼 바꾸는 요만큼의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나는 가수다로 최근에 악플러 200만 추가한 제 입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네. 김건모 옹호하는 말. 그래, 그렇구나. 네. 그 사이 더럽게 나쁜데.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만든 프로듀서의 마음은 저는 직접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니들이 가수이려면 여기 나와서 노래하고 점수나 받아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돼야 가수다라는 심경이 아니었을까. 혹은 예. 요즘 가수도 가수냐라는 질타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안에는 어떤 일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의도는. 자, 그런데 그런 프로듀서가 결국은 서바이벌 형식을 통하는 모욕적인 포맷을 도입해야만 이 프로그램의 기획안이 통과가 된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 신곡이 아니라 옛날 그 노래들이 지금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 이 서바이벌 형식의 경쟁 기존 가수들의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MBC는 기존 가수들 그 정도 숫자를 모아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들어보고 실패를 한 다음에 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바이벌이라도 도입해야겠다.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이돌 프로그램만 만들다가 갑자기 기성 가수를 모아다가 싸워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대중들도 거기서 막 점수를 매기는 버릇 아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수들 입장에서 기분 나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음식 드시면 맛있는 음식 못 드십니다라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술을 감상하는 감상자가 다칩니다. 좋은 음악을 못 듣게 되고 자기 인생에 손해가 가요. 네. 모든 것은 그 운용의 묘에 달려 있고 아직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나 좋은 방향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애기 코니 텔벗이 나와서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불렀을 때 그 옆에 아저씨 2명이 달려가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애기한테 뭐라 그랬냐면 Did you enjoy it? 재밌었니? 라고 얘기했지. 너 잘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악이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이다라는 생각은 가장 비참하고 예술가로서 추잡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하기도 하고 쇼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을 이렇게 신인들 같은 경우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진짜로 관객석에 우리의 주인인 대중들이 관객석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내리면서 저놈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갑갑하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문제, 그리고 음악인의 문제, 모든 문제를 지적하지만 우리는 대중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독 대중들이 불쾌해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중이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스스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요즘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바하 아버지, 바하 삼촌 바하, 음악가들 집안이 음악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음악을 들을 땐 우리도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왕노릇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죠. 루이 14세는 그 몰리에르를 연극에다가 기용을 하면서 공작 백작이 옆에 수건 들고 시중받는 그 태양왕이 나이든 극작가에게 의자를 내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연극이라는 쌍스러운 짓을 한 것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묘지에 배우들이 묻히지 못하는 시절이었을 때 그가 죽은 다음에 묘지에 묻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수다 사태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객석에서 손을 딱 내리시고 왜 안 죽느냐라고 화를 내시는데 그때 니들 안 다쳤냐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는 주인이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평생 봉사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죠. 네, 고맙습니다. 탁 교수님. 어쨌든